안녕하세요. 자, 1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1장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입력 및 출력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입출력을 할 때 printf나 scanf 함수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이제 반면에 C++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입출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실제로 출력이 되는 어떤 그 현상들은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출력이 이루어지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 책 순서 보시면은 중반부 이후에 그 상속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거를 공부하시면은 이제 더불어 입력과 출력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 진행하는 내용은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대 70의 비율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그 관찰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암기의 형태를 띠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요,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요. 저하고 예제 하나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ld One.cpp라는 예제를 갖다가 실행을 해볼 텐데요. 그 확장자가 cpp입니다. 여기서 cpp라는 게 pp가 플러스라는 그 플러스의 약자거든요. 즉, 내가 C++ 프로그램을 위한 그 소스 코드를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확장자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비주얼 C++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CPP를 하실 경우에는 C++ 문법이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CPP가 아니라 그냥 확장자를 C로 만들어 버리시면은 C 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를 공부하시는 내내 여러분들은 그 소스 코드에 그 소스 파일의 확장자를 CPP로 붙여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들, 그런 것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면까지 여러분들 띄우실 줄 아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윈32 콘솔 어플리케이션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을 저는 테스트 대문자로 쓰도록 하죠. 테스트 언더바 cpp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을 갖다가 C 디렉토리 밑에 테스트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C 프로그래밍 하실 때 프로젝트 만드는 거하고 사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OK 누르시면은 자, 물어보죠. 예, 그냥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갖다 입력하기 위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과정도 똑같아요. 파일, 그 다음에 new. 자, 그 다음에 C++ 소스 파일. 그죠? add to project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테스트 언더바 cpp에다가 내가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소스 파일의 이름을 갖다가 제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문자로 하도록 하죠. 자, 테스트. 확장자를 안 붙여주시고 그냥 OK를 누르시면은요, 자동적으로 그냥 CPP가 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C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경우에는 확장자 이름까지 반드시 붙여줬어야 됐죠. 그래야지만이 파일이 확장자가 C를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경우에 확장자를 아예 안 붙여주셔도 그냥 자동적으로 CPP가 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확장자를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OK를 누르면은요. 자, 우리가 원하는 test.cpp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그대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해서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대로 가져다 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소스 코드 분석은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소스 코드 분석이라기보다 관찰을 우리가 조금 이따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 컴파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요. 자, 무리 없이 컴파일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보면은, 자, 이러한 형태로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스 코드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C++에서는 출력이라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관찰해보자라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스탠다드 IO
그 h라는 헤더 파일을 갖다가 include한 것이 아니라 iostream.h라는 파일을 include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입출력에 관련된 함수라든가 그 이외 여러 가지들에 대한 선언이 바로 iostream.h라는 헤더 파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standard.io.h 헤더 파일을 include하는 것이 아니라 자, iostream.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할 거예요.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include 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만 여러분들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 줄을 봅시다.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죠.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자, 하나씩 주석 처리를 해가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주석 처리를 하고요. 첫 번째 줄만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봤더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로 월드라는 문자 열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어떠한 형태로 출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냐면은 자, 지금 보도록 하면은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cout 그 다음에 shift 연산자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cout을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니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cout은 모니터예요. 자, 이 shift 연산은 이동을 의미합니다. 자, 무엇을 이동을 하냐면은 헬로 월드라는 문자 열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읽을 수 있냐면은 헬로 월드라는 문자 열을 cout이라는 영역으로 shift 이동시킨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cout이라는 모니터에다가 헬로 월드라는 문자 열을 출력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쉬프트 시키고 있어요. 자, 이 쉬프트 연산으로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느냐?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문자 열로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순서대로 cout으로 다 보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자 열도 cout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자, ENDL 이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죠. 자, 이 ENDL이라는 것도 cout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조금 어느 정도 말이 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거지 이것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네들에 대한 정체는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넘어가야지 알 수 있으니까 어떤 출력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분석, 비교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출력 결과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 열을 일단 cout으로 보냈기 때문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 열이 출력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ENDL이라는 걸 갖다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cout으로 두 번째로 보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뭐가 출력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출력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저게 뭐냐? 엔드라인의 약자거든요, 사실은. 엔드라인의 약자인데 ENDL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러한 형태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DL, 엔드라인을 갖다가 출력했을 때와 출력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비교가 되십니까? 자, press any key to continue라는 자, 이러한 문자열이 이어서 출력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엔드라인이라는 것은 줄바꿈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사실은 이 엔드라인을 출력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줄바꿈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퍼를 갖다 출력 버퍼를 비운다라는 개념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줄 바꾸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줄 바꾸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웬만한 건 우리가 이제 분석이 다 됐어요. 그죠? 그럼 이걸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볼까요? 두 번째 줄, 이번에 첫 번째 줄을 주석 처리를 하고요. 두 번째 줄을 예측을 해봅시다. 보니까 cout에다가 첫 번째로 뭘 보내냐면은 hello라는 문자 열을 보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world라는 문자 열을 보내주고 있고 세 번째로 endline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hello world가 출력이 되고 줄바꿈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컴파일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일치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사실은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일단 읽어보자고요. cout에다가 첫 번째로 1이라는 정수를 보내주고, 두 번째로 a라는 문자를 보내주고, 세 번째로 string이라는 문자 열을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endl을 보내준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1도 출력이 되고 a도 출력이 되고 string이라는 문자 열도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죠? 1이 출력이 되고, A가 출력이 되고, string이라는 문자 열이 출력이 되고, endline에 의해서 한 칸이 아니죠. 그 다음 줄로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편의성을 갖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과거에 그 C 언어를 가지고, 과거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점상으로 봤을 때 과거가 되는 거죠. 1이라는 정수와 A라는 문자와 string이라는 문자 열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식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C++에서는 내가 출력하고자 원하는 데이터의 자료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동일한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것들도 다 뒤에 가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출력이 가능한 거냐? C와 다르게 얘는 어떻게 다 알아서 그냥 척척 정수형, 캐릭터형, 문자열 다 출력이 가능하냐? 뒤에 가면은 다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지금은 편하다.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구나.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요.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iostream.h를 인크루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포맷은 이렇게 되고, 또 그 shift 연산을 갖다가 이어서 선언 가능하다. 그 다음에 endline은 그 다음 줄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내면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iostream.h라는 헤더 파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직접 오픈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걸 주석 처리하고요.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뜨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뜨죠? 자, 보니까 일단 cout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선언되어지지 않은 뭐 구분자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endline도 뭐 선언되어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대략 우리가 예측을 해보건대 cout이 우리는 아직 뭔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키워드라고도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거 뭔지 몰라요. 그냥 출력할 때 쓰는 뭔가인데 이게 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endline이요. 이거 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냥 단지 다음 줄로 이동할 때 쓰는 그러한 그냥 뭐 문자열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iostream.h라는 헤더 파일 안에 자, 무엇인지 모르는 cout과 endline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 예제는 성공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cout, shift 연산, 자, 출력 대상, 이러한 형태로 출력을 하죠. 그런데 shift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는 둘 이상의 출력 대상을 한 줄에 걸쳐서 출력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러한 형태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C++의 어떤 첫 발을 지금 디디신 건데, 뭐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뭐 지금 하는 내용들은 오히려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얘기를 달리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예제 있죠. Hello World 1.cpp를 갖다가 보통은 과거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하나의 예제가 사실은 과거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스타일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관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관찰해 보시면 대략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자, 예제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Hello World 2.cpp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봤던 예제의 출력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딘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헤더 파일 선언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조금 전에는 iostream이라는 헤더를 인크루드 시킨 것이 아니라 iostream.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주석 처리하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는 출력을 할 때 cout 그 다음에 shift 연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요 std cout이라는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것이 또 큰 차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요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줄을 바꿀 때 endl이라고 썼는데 이걸 대신해서 std endl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iostream.h라는 헤더 파일은요, 입출력에 관련된 헤더 파일인데 9버전의 헤더 파일입니다. 자, C++ 표준이 새롭게 정의가 되었는데 그 이전의 헤더 파일이 iostream.h라는 헤더 파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은 뭐냐? 여러분도 언뜻 보시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왜냐면 파일의 이름이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보통 확장자가 있기 마련인데 얘는 지금 확장자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은요, 자, 확장자를 붙여주지 않고 이름만 얘랑 동일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9버전 헤더와 신버전 헤더, 즉 과거의 표준에 해당하는 헤더 파일과 새로운 버전의 헤더 파일을 갖다가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확장자를 갖다가 주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iostream.h를 인크루드 할 경우에 과거의 표준에 해당하는 그 입출력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하는 거고, 내가 iostream이라는 이름으로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할 경우에 새로운 표준의 입출력 관련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얘는 과거고 얘는 새로운 거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장자를 붙여주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표준과 새로운 표준을 구분 지어주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조금 부담이 이제 여기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아직 출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cout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뭐가 더 붙었죠? std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뭐 콜론이 이렇게 또 두 개가 이어서 붙고 있습니다. 그냥 크게 한번 볼까요? std 뭐 그 다음에 땡땡땡땡 cout. 이게 도대체 우리는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그 std가 무엇인지는요, 우리 여러분들 1장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1장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과거의 표준에서는 우리가 cout을 썼는데 새로운 표준에서는 std cout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연산자입니다. 자, 뭐 어떠한 연산자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endl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요, std endl을 쓴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Hello World 1.cpp에서는요, 과거의 스타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예제에서는요, 그 새로운 스타일의 예제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또 역시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과거의 표준을 갖다가 뭐하러 소개를 하느냐.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표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지금 뭐 출간되는 책들 중에서도요, 과거의 표준을 그냥 반영해서 그 책으로 출간하는 형태도 적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과거 표준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표준과 과거의 표준을 갖다가 동시에 이해하고 있으시면은 훨씬 더 그 능력 있는 개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큰 차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이점 이해를 하셨으면은 뭐 역시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무엇을 볼 거냐면은 그 입력을 갖다가 하는 방법. 우리가 조금 전에는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입력받는 방법,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키보드로부터 어떻게 입력을 받아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mple add 1.cpp라는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선은 코드를 읽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금 보니까 iostream.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한 걸로 보아하니 분명히 이거는 과거의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인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요, 메인 함수 내에서 vel1과 vel2라는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자, 이거 뭔 내용인지 아시죠? 그죠? 문자열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cout은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렇죠. 모니터를 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정확한 정체는 모르지만, 아무튼 모니터다. 그래서, 문자열을 갖다가 쉬프트 연산자가 가리키는 방향, 즉, 왼쪽에 뭐가 있냐면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로 출력을 해라 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cout은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은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편의상 우리가 cin을 갖다가 키보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자고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데이터를 갖다가 쉬프트 연산자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네요. 그죠? 어디다가 넣어라? vel1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라. 즉, 키보드로부터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vel1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라 라는 뜻으로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숫자를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고요. 엔터키를 쳤더니, 자, 보니까 여기 두 번째 숫자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2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봤더니, 자, 덧셈 결과 30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덧셈 결과가, 그 덧셈 연산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변수 선언이 프로그램 함수의 중간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C와 C++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C에서는요, 우리가 함수를 갖다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변수의 선언은 항상 함수의 윗부분에 왔어야만 했었죠. C에서는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C++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변수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갖다가 새로운 표준을 반영하는 형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iostream.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그 과거의 표준을 반영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되죠? iostream.h 대신에 iostream을 인크루드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cout 대신에 무엇을 쓰면 되는 거죠? std cout을 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cin도요. 그 cout 대신에 std cout을 쓴 것처럼 cin도 std cin을 대신 써주면 이것이 새로운 표준을 반영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iostream이라는 헤더를 갖다 인크루드 하고 나서 자, 이러한 형태로 std cout 대신에 그냥 cout을 써버리시면은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이 경우에는 std cout을 쓰셔야만 돼요. 물론 그 이번 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std라는 이 선언, 이거 여간 귀찮은 게 아니죠. 이거 선언, 그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사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std 다 붙여줍니다. 여기도 붙여주고요. 여기도 붙여줘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거 두 번째로 그 새로운 표준을 반영하는 형태로 과거의 표준을 반영하는 형태로 자, 각각 비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봤는데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차이점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 보면은요. 자, 첫 번째 숫자로 10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숫자로 20을 입력을 합니다. 자, 제대로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입력 및 출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 하나를 통해서요, 한 가지 특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between adder.c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죠. 이 예제 실행 결과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스 코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for라는 반복문을 갖다가 선언하는 데 있어서 자, 초기문, 조건문, 그 다음에 증가문이 이렇게 오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C에서 이 i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물론 이 i라는 변수는 루프를 돌리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i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고 그 i 값을 갖다가 초기문에서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이제 루프를 돌리죠. 그래서 변수의 선언과 반복문의 등장은 항상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등장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C++에서는요, 이거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위해서 변수 선언을 갖다 저 위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반복문 내에서 변수를 초기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forloop의 초기문 안에서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수 선언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선언이 가능합니다. 뭐 사실은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for loop 안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편하다라는 느낌을 아마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선언을 제공하는 겁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머의 편의를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이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외의 내용은 뭐 그리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요것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데이터를 첫 번째 입력받은 데이터는 벨1에, 두 번째 입력받은 데이터는 벨2에 입력을 해라라는 어떤 그러한 선언이 되는 거죠. 자, 물론 그 스캔F 함수처럼요,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의 그 구분은 뭐 이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집니다. 엔터키라든가 스페이스바라든가 탭키라든가 이걸 통해서 기준이 나눠집니다. 뭐 한번 보여드리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숫자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3,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다음 숫자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뭐 탭키를 누르셔서 다음 숫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수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의 합, 뭐 3과 5 사이에 존재하는 게 4밖에 없으니까 4가 출력이 되네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예제를 봤고요. 뭐 Cout과 마찬가지로 Cin도 한 문장 선언을 통해서 둘 이상의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다라는 거, 초기화라기보다는 값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불어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그 스타일, 현재 스타일을 갖다가 반영하는 형태로 예제 바꾸는 거 우리가 좀 전에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보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입력과 출력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하고 약속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입력과 출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만 알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을 우리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약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좀 공부를 하려면은 뭐 데이터도 좀 입력 받아보고 그 다음에 뭐 좀 출력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입출력을 갖다가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C++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